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추세가 이번 주 전부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그런 형태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어떤 상승, 특히 이런 어떤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투자자들이 악재 완화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지만 호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전의 어떤 고점을 돌파할 정도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상승이 나오면 일단 이제 현금화 시켜놓고 보자, 이런 정서가 투자자들에게 강했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면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도 없진 않았거든요. 뭐 어쨌든 오늘 플러스가 났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 증시를 업그레이드한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을 제시를 했거든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래서 중국은 12개월 동안 한 16% 정도, 우리나라는 한 11% 정도 올라갈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 이번 분기 들어서 반도체주들이 약진하면서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효과까지 나오면서 내년도까지는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올라간다라는 건 좋은데 11%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이번 달에 올라간 거만큼밖에 못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좋긴 한데 좀 에이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도 들죠. 그다음에 오늘 뉴스에서 또 많이 화제가 됐던 건 제임스 블러드의 7% 금리까지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였거든요. 이 사람이 발언은 5% 정도까지 금리 올린다라는 거였는데, 테일러 준칙에 의한 어떤 그 경로를 보면,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는 성장률하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성장률보다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5에서 7%, 요 영역이 5에서 7%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걸 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은 5%라고 했는데 이 여기에 등장한 도표가 7%까지 올라가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면 최하가 5%겠구나,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7%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도저히 안 잡히면 뭐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7%로 높이게 됐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깜짝 놀란 그런 숫자가 됐죠. 근데 연준 인사들은 의도적으로 좀 세게 발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표도 보여주고 하면서 좀 압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놀라긴 했지만 뭐 몰랐던 내용 나온 건 아니니까 뭐 약간 조정 나오는 것 정도의 재료,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상이 갈린 건 코스피는 시가총액 6위까지 다 올랐어요.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플러스를 냈고, 반면에 코스닥은 시가총액 14위 중에서 플러스 난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상단에 해당되는 종목들 이외에는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면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사실상 오늘은 좀 빠진 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그렇게 팔았는데 과연 오늘로 돌아설까? 근데 그 위클리 만기 영향 때문에 많이 팔았구나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서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근데 연기금이 이번 주 내내 팔았어요. 연기금 매도가 좀 아쉬운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기존에 매수하던 IT와 2차 전지 그대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매도는 자동차라든가 IT 관련, 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었고, 기관은 좀 ETF가 많이 섞여 있긴 한데, 고려아연, 하나에어로, 뭐 하여튼 기계에 관련된 종목군들, 하여튼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었고, 매도 쪽에서는 역시 인터넷주, 그다음에 LG그룹주 쪽이 좀 매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업종별 특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그냥 골라서 담는. 그리고 대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매수 최상단에 있었는데, 매도 상단으로 옮겨 나가 있는 게 이번 주 외국인들의 특징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좀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다시 이제 엔터주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IT 계열의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테스나,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PSK 뭐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골라서 IT 종목들을 좀 담아내는 게 이번 주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포인트를 보면
연준 인사들이 증시 상승을 견제하는 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새삼스러운 재료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그렇기 때문에 또 놀라운 새로운 서프라이즈한 재료로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번 주 하락이 10월 이후에 뭐 주간 단위로 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10월 이후에 1% 이상 주간으로는 천 빠진 거거든요. 근데 2주 연속 조정은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재차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냐? 왜냐면 이제 여기서 연속으로 빠지면 반등이 사실상 이걸로 끝났다라는 정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흐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간으로는 순 매도로 끝났는데 2주 연속 매도는 없었잖아요. 10월 이후에 매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게 이제 위에 거하고 겹치는 건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로 2주 연속 매도를 하고 또 다음 주에도 빠지고 이래버리면 사실상 이번 반등장은 이걸로 끝났다, 이런 정서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호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재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종목들은 없었고, 다음에 이제 마무리 차트로는 삼성전자 주봉인데요. 주봉에서 200주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200주선이 복원이 되면 비정상이 정상화됐다라고 봐요. 근데 복원되고 나서 이번 주에 또 밀려버렸잖아요. 다음 주에 넉넉하게 올라가서 이 이상 가는 것은 물론이고 65,000원대까지 가는 경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코스피가 4주 연속에서 올라갔다가 이번에 꺾인 거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바닥에서 5주 연속 올라가면 추세가 바뀐 거로 봐요. 그러니까 대세 하락이 끝난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게 어쨌든 끊어졌죠. 그래서 대세가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게 됐다. 지난번 여름 때 반등도 4주 반등해서 끝나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2,500 이상까지 넉넉하게 쭉 치고 올라가서 잠깐 쉬는 거고 연속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투자자들 시각으로는 대세가 바뀐 건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었다, 이런 정서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한 주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카페도 많이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